안녕하세요. 저는 BMW 디자인웍스에 근무하고 있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해외 취창업 행사를 맞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사실은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면 조금 더 좋은데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는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레베케세센멜이라고 해서 이름을 정해봤어요. 독일어 단어고요. 이 안에 이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뭔지는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PT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이제 삼성하고 좀 연을 맺고 저희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다가 이제 해외에서 조금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해외 쪽을 알아보다가 그때 당시에 티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티그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100년 정도 된 거의 1세대 에이전시고요. 그때 당시 미넨에 브런치를 낼 계획이었고 그때 창립 형식의 멤버로 같이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그 미넨에 먼저 가게 됐고요. 그래서 티그에서 생활을 조금 하다가 본사에 가서도 미국 시애틀 쪽에 반년 정도 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잠시 1년 정도 한국에 들어와서 사디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조금 준비를 하고 2016년도에 다시 미넨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미넨에 와서 그때 BMW 디자인웍스에 조인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디자인웍스, BMW에 속한 저희 회사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사실 백그라운드는 그 운송 쪽이 아니고 제품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제품이나 홈 어플라이언스 아니면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베이스로 하고 있고 이쪽에 가장 강점이 있고요. 제 경험을 조금 늘리고 싶어서 사실 BMW 디자인웍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트랜스포테이션 이쪽에 어떤 것들을 제가 배울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저희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의 어떤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운송 안쪽에 들어가는 제품들 그리고 외관도 같이 관여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조금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양산에 관련된 것들도 작업을 진행을 하지만 주로 BMW에 인스퍼레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밖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12monthly라고 해서 매달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인스퍼레이션을 담아서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을 디자인을 통해서 풀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신다면 한번 들러서 봐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브릿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BMW가 있고 그리고 외부 세상이 있고 그 외부 세상과 안쪽에 BMW 내부에 인풋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어떤 브릿지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PT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이 지나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예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스피레이션을 주면서 좀 더 안쪽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이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 주제로 돌아가서 이 레베케세센멜이 무엇이냐? 독일어 단어고요. 이 단어는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뜻을 알게 되면 그렇게 거창하지 않거든요. 사실 뜻은 여기 보이는 빵입니다. 빵이고요. 굉장히 단순한 그 위쪽과 아래쪽에 바게트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는 빵과 가운데에 햄이 들어가 있는 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빵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뒤쪽에서 제가 한번 연결을 해서
왜 이 빵이 오늘의 주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크게 제가 이 해외에 나오게 된 그 이야기들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들려드리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떻게 제가 그것들을 해결해 나갔는지 그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안에 물론 세세한 것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좋은 인풋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스퍼레이션을 조금 더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주 이야기는 제가 그냥 했던 경험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들어주시면 첫 번째로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커리징 될 수 있는, 좀 더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독일 미넨이라는 곳에 오게 됐는지 이제 첫 번째 스텝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누구나 그렇지만 해외에 나올 때 어디선가 영감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영감을 받고 그래서 모티브를 얻어서 나오게 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제가 이제 영감을 받았던 그 부분은 뭐 단순합니다.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이 해외에서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 퓨즈 프로젝트라는 회사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퓨즈 프로젝트라는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왔고, 그 인턴을 하고 온 경험을 저희에게 이제 공유를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퓨즈 프로젝트 하면은 뭐 다른 것들 많은 것들이 엄청 유명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 PT에서 보시듯이 이 젠박스,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블루투스 스피커, 이게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퓨즈 프로젝트가 훨씬 더 이제 유명해진 계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들에게도 유명해진 시기였어요. 근데 이 선배가 이 퓨즈 프로젝트에서 느꼈던 경험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 경험들이 저에겐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사실 저희 먼저 나간 선배분들이 있긴 해요. 성정기 선배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긴 한데, 그분들이 이제 1세대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1.5세대 혹은 2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직접 갔다 온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은 일이었어요. 거기서 있었던 일들, 거기서 했던 생활들, 그리고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저에게 이제 멘토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저의 어떤 마음가짐에 불씨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약간 주위에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주위에 이런 인스퍼레이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통해서 좀 더 영감을 받고,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고 이제 그 사람을 멘토로 삼아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스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럼 첫 번째 떠오르는 질문이 이 랭귀지 베리어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분명히 저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지만 영어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대들은 모르겠어요. 영어 교육을 조금 더 저희보다는 잘 받아서 평균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 영어라는 게 너무너무 커다란 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일반적인 고등교육 받고 대학교 나오고 영어 수업도 많이 듣고 했는데, 특기평가도 뭐 솔찬히 하고 뭐 많이 했어요. 수능도 보고 뭐 점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영어를 실제로 쓸 수 없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뭐 들으면서 이해는 하고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이거를 내가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드는 데 좀 많이 부족한 감이 있었어요. 특히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제가 이제 잡을 찾으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걸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메일에 썼던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보여드릴 건데 아마 많이 웃길 거예요. 첫 문장이 이 슬라이드에 보시듯이
I want to work your company 예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사실 문장이죠. 그러니까 동사가 2번 들어갔고 뭐 부사도 없이 그냥 your company 그리고 되게 무례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난 니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문장인데 거기에 이제 문법도 다 틀리고 사실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안 믿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실제로 보낸 이메일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빨갛게 제가 박스로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보냈고 안에 내용은 사실 더 가관이에요. 마지막 문장 같은 거 보면 At the conclusion, you could contact to me after confirm this file carefully.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사실 되게 이상한 문장인데 충분히 사력 있게 이거를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넌 연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한 건데 지금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고 엄청 무례하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문장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패스를 했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 많은 운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되게 관대하게 봐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언어적인 배리어가 사실 디자이너에게 아주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조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같이 포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메일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은 그래 뭐 구글 트랜스레이터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해서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 프로세스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히 해외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죠. 근데 그 프로세스를 쭉 나열을 해보면 자, 처음에 제가 했듯이 누군가에게 인스퍼레이션을 받고 그리고 회사를 찾겠죠. 제가 가고 싶은 회사를 찾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그 회사에 그 회사에서 리뷰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마음에 든다면 이제 스카이프 인터뷰를 저한테 요청을 할 거예요. 그 스카이프 인터뷰가 끝나면 거기서 또 마음에 든다면 그 다음에 제가 그 회사를 방문해서 온사이트 인터뷰 그러니까 직접 얼굴을 보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게 이제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인데 앞쪽에 쭉 보면 리뷰 전까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리뷰 첫 번째 제 포트폴리오 리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 찾고 제가 그 포트폴리오는 사실 번역업체에 맡겨서 영어로 번역하면 되고 이메일은 제가 했듯이 문장을 엉망으로 쓰더라도 내용이 전달이 된다라 그러면 괜찮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영어 잘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조금 더 굉장히 폴리시업된 그런 영문으로 이제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스카이프 인터뷰란 말이죠. 이거는 제가 피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 영어 실력은 형편없었어요. 형편없다는 게 그냥 보통 한국인 수준인 거예요. 대학교 나온. 이해하고 알아듣지만 이걸 뱉을 수는 없고 제가 문장을 구사할 수는 없어요. 문장을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때 했던 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걸 따라하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목적 의식이 있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의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편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앉고 노트북을 제 앞에 놨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켜고 그 상대방, 스카이프 하는 상대방이 저를 볼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그림에서 보이시듯이 제 친구를 앉혔어요. 그 친구도 랩탑을 가지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앉고 가운데에다가 빔 프로젝트를 놨어요. 빔 프로젝트를 놓고 이 빔 프로젝트를 제 친구의 랩탑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친구한테 제 상황, 백그라운드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 친구 영어를 잘하는 친구고 제가 미리 한글로 제가 어떤 상황이고 뭘 원하고 거기서 뭘 했으면 좋겠고 내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돼 있고 이 친구는 이미 저의 백그라운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친구를 엄청 괴롭혔어요. 괴롭히면서 다 설명을 하고 이 전략은 스카이프를 하는 동안 그 사람들은 저만 보고 그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이해를 해야 대답을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대답을 타이핑으로 쳐주면 그 타이핑이 빔을 연결했으니까 벽에 보이겠죠.
그 벽에 있는 대답을 보고 저는 그냥 읽기만 하는 전략을 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정말 대박이다, 난 천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어요.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20분은 이 전략대로 아주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듯이 질문은 항상, 그쪽에서 질문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한 40분 정도는 그 친구가 타이핑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저도 대답하지 못하면서 그 친구를 자꾸 쳐다보게 되고 이런 어리숙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스카이프 한 쪽에서 그거를 너 지금 치팅하고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아니면 뭐 옆에 도와주는 친구가 있나 보다 이 정도는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뭐 그럭저럭 잘 넘어가서 스카이프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게 됐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제 근데 그 다음 스텝이 문제였는데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문제는 제 대답하고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스카이프 인터뷰 중에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듯이 제가 yes를 즐겨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이제 잘 그게 안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면서 제 친구가 타이핑을 못했어요. 근데 대답은 해야 되니까 빨리 제가 그냥 yes, yes, yes를 한 3번 정도 마지막에 연달아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너가 마음에 든다, 네 포트폴리오도 마음에 든다, 근데 너 혹시 독일에 여행 올 생각 있냐, 이 질문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근데 여행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불러준다 그러면 이제 뭐 갈 생각은 있었죠. 근데 여행으로 갈 생각으로 있냐 조만간, 그래서 저는 없었는데 거기에 예스를 한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쪽에서 아 그럼 잘됐다, 여행 오는 김에 우리 회사 들르는 게 어떻겠냐, 온사이트 인터뷰 겸 너 여행이니까 그 겸사겸사 해서 회사 한번 들러볼래? 했는데 제가 또 예스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얘기했던 게 그럼 오면서 너가 작업했던 거 여기 보여준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으면 그거 가져와서 보여줄래? 그랬더니 제가 또 예스를 한 거예요. 전 그 3가지 질문을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너무 빠르더라, 그 질문이 너무 빨랐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문장이었거든요. 긴장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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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으로 저는 그렇게 독일을 팔자에 없어 독일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 뭐 가는 건 괜찮아요. 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해외 경험이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 요즘 젊은 대학생들 아니면 뭐 고등학생도 뭐 요즘엔 해외여행 많이 가고요. 저는 그 전에 해외를 나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일본도 가본 적 없고요. 비행기 타본 거는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제주도 가가지고 조랑말 탄 거 요 정도인데 그것도 한 9살 때 그 사이에는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외국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그 사실 막막한 거죠. 근데 이제 표는 끊었어요. 표는 끊었는데 이제 가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갈아타야 되고 또 가서는 숙소는 뭐 어떻게 하면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너무 중첩이 되니까 제 친구한테 또 SOS를 불렀습니다. 이 친구는 미넨의 경험이 있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도 디자이너 친구였는데 엑스퍼트까지 그때는 아주 전문가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 친구를 붙잡고 또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너 미넨에서 어떻게 지냈어? 뭐 해야 돼? 가서 먼저 뭐 해야 돼? 핸드폰은 어떻게 개통해? 뭐 숙소는 어떻게 했어? 그리고 뭐 먹을 거는 어떻게 했어?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보면서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한 3일은 괴롭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충분히 정보를 받아들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일단 그 비행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였어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갈아타는 거였는데 처음 비행기를 혼자 타고 가는데 그 갈아타야 되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걸 놓칠까봐. 그래서 완전히 달달 외우고 내려서 그 공항에서 환승하는 공항에서 내려서 이쪽 게이트로 가는 걸 지도까지 외웠어요. 지도까지 외우고 그래서 이제 가는 와중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갈아타는 와중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이시듯이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죠. 저의 긴장감도 묻어나고 그 와중에 또 그래도 난생 처음 해외로 나가는 건데 사진은 찍어야겠다 싶어서 사진도 급하게 찍었습니다. 그때 아이폰 3GS라 화질은 별로 좋지 않은데 또 긴박감이 훨씬 더 잘 묻어나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행히 아주 여유 있게 환승하는 비행기로 갈아타게 되고요. 미네에 도착했어요. 무사히. 또 도착해서도 다 독일어니까 또 표 어떻게 끊는지도 모르고 막 엄청 고생해가지고 표를 끊었어요. 표를 끊고 이제 여차저차해서 공항에서 미네 시내로 가는 S반 우리나라로 치면 1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타고 가는 길에 조금 한숨 돌리면서 이 PT에 보이시다시피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각도나 이쁜 사진 이런 거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막 찍고 일단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타고 갑니다.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이제 밤이 좀 해가 지고 이제 거의 이제 저녁 이제 어둠이 지기 시작하는 저녁이었어요. 여기 사진을 보이시다시피 어둑어둑한 저녁이었고 어두워지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숙소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숙소는 처음이니까 너무 무서워서 한인민박으로 했어요.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한인민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잘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간 근데 잠을 잘 자진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날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나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허기가 지잖아요. 그래도 뭔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우연히 이제 베이커리를 하나 찾아요. 베이커리를 찾아서 거기 들어가서 다 독일어로 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빵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빵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 레베켓의 셈멜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쪽에 제가 주제로 잡은 이야기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시지 이게 레베켓의 잼멜인데 가운데 그냥 햄이 들어가 있는 두꺼운 햄이 들어가 있고 위쪽 아래쪽에 바게트 같은 빵이 감싸고 있고 가운데 겨자 소스가 약간 들어가 있는 독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빵이에요. 그때 처음 먹었던 빵인데 그때 먹었던 이 빵 맛이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 나갔던 해외 그리고 처음 일을 하기 위해 어딘가로 해외에서 일을 하기 위해 발을 디뎠던 곳에서 먹었던 첫 번째 음식. 이게 음식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맛이 기억이 나고 그때 갔던 그 베이커리 풍경도 기억이 나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설레임과 두려움도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먹었던 음식이라서 이거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언젠가 해외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굳이 음식이 아니더라도 첫 번째 맞닥뜨리는 무언가가 기억에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남을 거고 아이콘처럼 계속 기억이 될 거라 생각돼서 일단 제가 제일 처음 먹었던 이 빵을 주제로 잡았고요. 이 빵을 먹고 나서의 이야기를 약간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빵을 먹고 온사이트 인터뷰를 보러 갑니다. 이제 길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몇 번 잘못하고 찾아가서 이 티그라는 간판 보이시죠? 이게 그때 딱 그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날 찍은 사진이고 간판을 일단 찍고 이제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올라갑니다. 가방에 노트북도 챙기고 거기 안에 PT도 들어있고 이제 발표 이제 그 전날 한번 연습은 해봤는데 잘 됐지 한번 되뇌이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니까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있죠. 이게 그날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이 친구들 사진을 가져온 건데 왼쪽은 이제 마틴이라는 친구, 오른쪽은 존이라는 친구. 왼쪽은 이제 뮌헨 CEO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본사 CEO 존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수염난 털복숭이 아저씨가 이제 저를 반겨줬고 웃으면서 그리고 또 한 명 이 변이라는 디렉터가 있는데 이 친구가 또 저를 반겨주고 나머지 팀원들도 함께 이제 저를 반겨줍니다. 그 회의실에 한
8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IT 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봤고요. 인터뷰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영어 단어를 다 총동원해서 단어 위주로 해서 페이지를 굉장히 급하게 넘겼던 기억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긴장했던 거에 비해서 친구들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줬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뭐 너가 영어를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었다. 근데 사실 뭐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비주얼로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가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큰 마음 먹고, 이제 그쪽에서도 사실 되게 리스크였겠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뽑아줬고, 정말 지금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날 이제 이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저는 이제 갈 생각이었어요. 이제 알았다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이 친구들 연락 주면 그 다음에 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컨택트 쓰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같이 어디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봤더니 그날이 이제 그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세계 3대 페스티벌 중에 하나, 그 날이었어요. 보통 9월하고 10월 사이에 하는데, 뭐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갔죠. 모르고 갔는데 이제 딱 그날이 이제 옥토버 페스트 즐기고 있던 시즌 한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미 복장을 여기 보시듯이 그 레더존이라고 해서 가죽으로 된 반바지를 입고 위쪽에 체크 무늬 셔츠를 입고 뭐 멜빵 바지 같은 형식으로 입는 게 이제 전통 복장인데, 이걸로 갈아입더니 이제 같이 가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따라갔어요. 사진을 보시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이제 따라갔죠.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갔는데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 맥주를 먹는데 옆에 그 잔 보이세요? 잔? 이게 1리터짜리인데 도수도 엄청 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걸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마신다. 정훈 너 술 잘 마시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술 조금 먹는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네는 더 잘 먹는다 그래서 저 정말 독일 사람들은 엄청 잘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금방 취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은 더 주량이 세다. 한국 사람들이 더 술을 잘 마신다라는 걸 평균적으로 느꼈고, 어쨌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마무리 잘 돼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이쪽에서 같이 일하자는 연락이 와서 컨트랙트에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취업하게 된 앞쪽의 이야기들은 마무리가 돼요. 자,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제가 했던 내용들을 돌아보면 사실 80%는 운이고 20%가 제 능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운칠기삼이 아니고 운팔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요즘 제 때도 그랬지만 요즘 그 한국 친구들 보면은 실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학생 때 포트폴리오 보면은 요즘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뭐 형편은 없어요. 그거에 비해서 해외 취업을 놓고 봤을 때 되는 확률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운때 그 당시에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제가 그때 했던 그 포트폴리오를 딱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몇 가지를 뽑아서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들. 그냥 모르겠어요. 되게 이런 걸로 붙여준 그 사람들에게 대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사람을 뽑고 있었고, 그 뽑고 있던 그러니까 찾고 있던 사람들의 스타일이 저랑 맞았던 거죠. 그 스타일이 맞아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찾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언어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이 돼서 이제 제가 이제 말하는 운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운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취업을
시도하다가 뭐 여러 번 안 된다라는, 아니 우리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번에 안 될 것 같다라는 메일이나 뭐 이런 연락을 받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시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운이나 이런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지금 보면 정말 허접하다고 하죠. 그런 실력으로도 이제 통과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훨씬 더 뛰어나요. 훨씬 더 저보다 낫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지원을 하시는 걸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 한국 취업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나 너무 조급한데, 나 이제 졸업했는데, 아니면 졸업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년에 졸업인데 나 한 게 너무 없다, 너무 조급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조급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주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풀린 케이스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맞아 떨어져서 잘 풀린 케이스인데 그게 모두에게 통용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안 좋은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시듯이 전공이 4개를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일했던 공까지 합치면 5개인데, 처음에 패션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세라믹으로 넘어가고 학교를 바꾼 거예요. 세라믹에서 세라믹 재밌는데 그래픽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회사가 광주라는 회사가 있어요. 광주라고 해서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도자기 회사예요. 도자기 하는 친구들은 많이 아는데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영업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티오가 없어서 영업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1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근데 나는 이쪽은 아니고 디자인 쪽인데 내가 지금 했던 것들을 쭉 모아보니까 뭔가 만질 수 있는 제품은 좋은데 거기에 그래픽적인 요소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패셔너블한 CMF 같은 요소도 있으면 그게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인더스트리얼 쪽으로 마지막으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보시면 뭐 석사도 아니에요. 학사만 3개 다 졸업을 한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마지막 거만 이제 제대로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긴 했죠. 중간 것도 졸업을 하긴 했는데 2개를 졸업했죠. 결국에 굉장히 돌아서 느리게 이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앞에 패션, 세라믹, 그래픽, 그리고 세일즈 여기까지 해서 이 과정들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한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느리게 왔지만 이 꼴을 가기 위한 어떤 스텝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들이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순차적으로 아직 시간이 많고 지금 왔던 시간들이 충분히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신다라고 하면 거기를 천천히 가건 돌아가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뚜렷이 잡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조금 늦어져도 괜찮으니까 너무 성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지금 성급한 마음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결국에는 트레이드오프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면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해외 창업, 취업이 좋은 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해외에 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의 견문을 넓히고 더 많은
퍼스펙티브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에요. 거기서 올 수 있는 나의 수용력도 조금 늘어나고 볼 수 있는 관점도 조금 늘어나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잃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뭐 TV 프로 이런 것들도 멀리 해야 되고 보기도 조금 힘들고요. 그 때문에 외로움과의 싸움도 많아지고 본인만의 어떤 자아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사투가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단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경험과 내 경험을 넓히는데 시간을 할애하겠다, 내 인생의 일부를 할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해외 창업을 도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굳이 한국 내에서 취업을 하기 힘들어서 해외 창업을 생각한다라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그 경험을 쌓아서 내가 그 다음 발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라면 그러면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거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좋은 포트폴리오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뭐 유창한 화술, 언변 중요하죠. 근데 제 생각은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쭉 제가 앞쪽에 보여준 프로세스들, 제가 인스퍼레이션 받고 뭐 회사 찾고 독일 가고, 제가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이 과정들이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연결이 되고 인스퍼레이션을 받고 그 사람한테 배우고 그 사람들이 연결해서 또 다시 한번 다른 길을 열어주고 모두가 연결돼서 결국에는 사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만약에 30%면 이 사람들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게 70%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인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같이 이제 서로 도와줄 수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로 경험들을 나가시면 그 다음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특히 KIDP에서 하는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 KIDP랑 좋은 인연이 돼서 저도 지금 학생들하고 산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에 지원을 하셔서 못 만났던 친구들 혹은 새로운 인연 그리고 좋은 인연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다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을 훨씬 더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내년에 보면은 IIDC나 뭐 이런 행사, 국제 캠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인턴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신보다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괜찮고 훨씬 잘하고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 본인을 믿고 가세요. 특히 한국 학생들의 실력은 모르겠어요. K-팝 이런 얘기 하는데 K-디자인이란 말이 생겨야 되지 않아 할 정도로 엄청 뛰어나고 좋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은 목표를 뚜렷이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만의 레베케제젠매를 찾아서 맛을 볼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디자인이란 필드가 짧아서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만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거예요. 어디선가 보고. 그럼 그때 보고 다시 인사 나누면서 우리 함께 좋은 디자인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BMW 디자인웍스 이정훈이었고요. 지금까지 30분 넘게 진행을 했는데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밑에 연락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뭐 질문이나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